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칸데오, 본명은 송명석이고요. 칸데오라는 사기꾼을 제보하기 위해 영상을 한 편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지인들도 피해를 봤는데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칸데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모르시는 분들 위해 소개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칸데오는 본인을 MPL 강사라고 자칭하며 사람들을 낚는 사기꾼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실제 칸데오가 사용했던 본인 소개 자료인데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프로필로 지난 4, 5년 동안 수강생들을 낚았습니다. 지금은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피해자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여기저기 신고한 덕에 대부분 다치거나 내려갔지만 칸데오는 각종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MPL 전문가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칸데오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TV 등 아직은 내려가지 않은 사이트들도 많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기꾼한테 홀라당 넘어갔었던 한때 호구였었고 무려 이 사람의 풀코스인 기초반, 고급반, 실전반 모두 수강하고 난 후인 3, 4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칸데오의 그럼 이제 주요 혐의 사항들입니다. 먼저 칸데오가 가장 잘못한 것들 중 하나는 본인을 MPL 전문가, MPL 강사라고 사칭하면서 수강생들을 낚은 점입니다.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실체는 대부 중개업이었는데 말이죠. 기초반, 고급반, 그리고 실전반 초기 진입할 때까지도 애매하게 이런 부분들을 수강생한테 얼버무리다가 심지어 관련 질문들조차 안 받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질문이라면서 기타 등등 핑계를 대면서요. 그렇게 한참 MPL 실전반 맨 끝까지 참여하고 나서야 이제 좀 깨닫게 된 구조인 거죠. 심지어 기초반 그리고 고급반 초창기 때는 엄청 친절하게 질의응답 받아주면서 끝까지, 그러니까 실전반까지 끝까지 수강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실전반 결제 후에는 이제 덫에 들려서 빨아먹을 대로 다 빨아먹었으니 그때부터 이제 엄청 불친절해지고요. 칸데오의 낚시 구조를 요약을 하자면은 다음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먼저 MPL 강의로 수강생들을 일단 낚은 후에 본인의 네트워크에서 모아온 긴급 대부 대출 희망자들을 모아서 이 풀을 이제 수강생들한테 뿌립니다. 그렇게 뿌린 후 수강생들로 하여금 매우 경쟁적으로 담보 물건을 분석하고 치열하게 접수하도록 유도를 하며 그 조건이 수강생들과 대출 희망자들 사이에 이제 맞을 시에 대부 중개를 성립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차라리 칸데오가 처음부터 본인이 대부 중개업자라고 했으면은 문제가 덜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 중개업자라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니까 무언가 좀 고상하게 본인은 MPL 투자자, MPL 전문가라고 하면서 대중들을 낚은 게 큰 문제인 거죠. 칸데오의 두 번째 잘못은 불법 대부 중개를 알선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반 개인이 대부 중개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 중개업자 및 개인 둘 다 처벌을 받는 사항이에요. 대부업을 하려면은 최소 지자체 등록된 정식 대부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이어야 하고요. 혹은 최대 금감원 등록된 대부업체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불법 수수료에 대한 혐의입니다. 칸데오는 수강생들로부터 대부 중개를 할 때마다 채권 금액의 4.4%인 부가세 포함해서 불법 수수료를 선치로 뜯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대부 중개 수수료는 아래 보이시는 표와 같이 3% 미만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채무자가 고리대금을 충분히 오래 사용하지 않고 일찍 갚아버린다면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고액의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을 취해가라고 유도하였습니다. 이 역시나 불법인 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1년을
일수 단위로 환산하여 연 20% 넘는 금리를 취해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칸데오는 지금은 수십억의 채무를 안고 망한 과거 소딧이라는 P2P 금융회사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시절 운용했던 자금 및 소송 승소 실적을 부풀려서 수강생들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실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심지어 현재 대부 대출 네트워크도 이 회사 시절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 아닌지 수강생들로부터 아까 소개해드린 고액의 그런 4.4% 수수료를 받는 이유도 회사랑 좀 뭔가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지 각종 의심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탈세 문제입니다. 수강생들로부터 각종 수강료를 현금으로 이체받아 탈세하였으며 수수료는 특히 부가세 포함해서 아까 예컨대 4.4% 수수료를 받았는데도 이 10%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칸데오 플랫폼 자체의 모순적인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칸데오가 보통 연결해주는 대부 금리는 연 18%에서 20%로서 얼핏 들어보시면 굉장히 달콤한 열매 같아 보이지만 금리 시장이라는 것도 상식이라는 게 있고 금리 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금리는 잘 승인되지도 않거나 애당초에 그리고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주담대 금리 4%, 5%, 6% 금리도 높다 하는데 아무리 신용이 불량하고 돈이 급한 채무자라 할지라도 18%에서 20% 되는 금리를 과연 1년이고 2년이고 중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싶을까요? 일단 급한 불 끄는 데 쓸지언정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기회가 생긴 대로 물론 비록 1금융권, 2금융권보다는 좀 높을지라도 18%, 20%보다는 훨씬 더 낮은 금리대로 당장 갈아타고 싶은 게 사람 마음 다 똑같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칸데오가 운영하는 이 실전반 내에서 그런 18%, 20%의 승인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 설령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그리고 당초에 대체 왜 경쟁 구조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여튼 은폐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이 사람. 즉 칸데오는 각종 기만술로 이런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구조를 뭔가 하나라도 요소를 더 더해서 은폐해야 하고 수강생이 뭔가 질문을 하면 본인이 공부를 덜 했다는 등 본인이 노력이 부족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하곤 했는데 그 술수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것이죠. 심지어 수강생 채권이 부실이 나가지고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도 칸데오는 1도 도와주는 것 없고 모든 책임은 수강생 몫입니다. 그런 와중에 본인은 당초에 4.4%나 되는 고액의 수수료를 일단 수강료와 그것도 별도로 애당초 이미 받아놔서 리스크는 본인이 1도 안 지고요. 아주 지능적입니다. 이상 문제들을 제기한 이후로 저희 피해자들끼리 힘을 모아서 현재 집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현 시점 근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4,300명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칸데오 카페 창설 아래로 기초반 12개의 기수, 고급반 8개 기수, 실전반 6개의 기수가 진행된 동안 최초로 문제 제기 게시글을 제가 카페 내에서 작성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칸데오가 처음에는 마치 사과 댓글도 달고 반성한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글 자체가 카페 창설 이래 최고 조회수를 찍는 등 문제가 너무 커지자 저는 결국 삭제 그리고 강퇴되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이후로 전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끼리 데오드란트 팬이라는 카페를 개설을 하였고요. 현재 가입자 수는 48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제 피해자가 수백 명으로 이제 많다는 얘기죠. 카페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당연히 칸데오가 잠입해가지고 본인도 이제 가입해서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어쨌든 칸데오에게 제가 청문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제 잠수, 이제 불참함으로써 결국 80명이나 그 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 자체 청문회로 그만 끝났고요. 그래도 반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청문회를 진행한 후 칸데오로부터 다소 미흡하긴 했지만 사과문 및 입장문을 본인 네이버 블로그 통해
발표를 하였고 일부 혐의 및 사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중요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절묘하게 인정하지 않고 금전적인 배상에도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상들에도 응하지 않자 저희는 칸데오한테 2차로 청문회를 요청을 하였으나 역시 불참으로 자체 진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날도 60명이나 참석했었는데 말이죠. 이날 이후로 결국 피해자들끼리 소통 가능한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칸데오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고 지속된 불통 및 잠수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들끼리 본격적으로 국세청, 금감원 등의 신고 그리고 이제 민사, 형사 대처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 유튜브 등 각종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행인 점은 그간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활동한 결과 칸데오 유튜브 컨텐츠 다 내렸고 네이버 카페도 현재 닫힌 상태이며 각종 칸데오, 카카오 단톡방이 폭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칸데오 MPL 실전반 6기에서 한해서이긴 하지만 일부 1인당 약 17만 원 정도 된 금액은 환불을 받았고 막 진행하려던 기초반 13기가 진행이 취소되고 수강 신청했었던 모두가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각종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칸데오 온라인 강의 동영상이 다 내려갔으며 소식에 의하면 현재 칸데오는 국세청 및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쥐꼬리만한 배상액으로 지금까지 수천 명의 수강생들에게 끼친 낚시 피해액이 약 게스티메이션에서 30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실리적인 배상으로 이어진 부분이 아직까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사과하고 있지도 않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애당초 대화 자체를 아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소통을 하거나 대화 자체를 나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 적당히 시간 때우면서 사그러들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부활할지도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칸데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TV도 완전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영상으로 담으려다 보니까 개괄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언급하였으나 사실 워낙에 긴 세월 동안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훨씬 세부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상황이나 관계 자체가 더욱 복잡했는데 다 제가 영상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최대한 저희 피해자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해 놓은 카페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영상 만들면서도 감정이 뭔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팩트 위주로 다루려고 많이 노력했고 이제 이번 팩트 편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는 제가 후속 이제 어피니언 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 칸데오 잡는데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